그래서 이제 외부효과는 뭐 다른 시험은 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간단하게 냅니다. 그래서 그 외부효과는 이제 거기 관련되는 토지 특성에서도 자주 나오죠. 무슨 특성? 부동성이고 의의 1, 2, 3번은 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기초적인 상황이에요. 외부효과는 이제 그 키워드가 그 제3자에게 미치는 거죠.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한 거, 의도하지 않는 거, 의도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만 아시면 되고요. 제3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익을 가져다 줬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하는, 보상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안 받고 피해를 가져다 줬다 하더라도 보다 이제 그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하고 부를 이렇게 나눠지고요. 정을 이제 외부 경제라 그러고 부를 외부 불경제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용어적으로 다르게 나왔다 하더라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3번에는 그 외부 효과는 다시 그 정하고 부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 소비면에서 생산면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요, 거의 옳게 나와. 틀린 걸 찾으라 할 때 틀린 지문으로 표현하진 않고 대부분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답 체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은 이제 1, 2, 3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난치는 부분은 그 2번의 외부효과 내용이라 그래서 아마 이거는 머릿속에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별표가 다 쳐 있죠. 예. 또 뭐는 별표만 쳐 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이지, 정상적. 이렇게. 그거를 뭐 복잡한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보면은, 응? 필이 별로 없네. 이게 이제 내용이 간단하죠. 정의회복과 개념은 이제 소리가 작지? 정의회복과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시장격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가져다 줬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상황.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부는 이제 반대로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의회복과. 그랬을 때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첫 번째 라인하고 두 번째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의고사를 이제 제가 지난달 6월 다른 쪽에 5월 말에 이제 시험을 냈는데 의외로 이걸 어려워하시대, 외부효과는. 왜냐면은 5월 말 정도 되면은 본인의 개인적인 학계론 진도가 그 거미집 이론까지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외부효과는 들어본 것 같은데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래서 그 한번 여쭤보니까 이제 정답률이 의외로 좀 간단하게 맞히는데 좀 복잡하게 내면은, 좀 복잡하게 냈더니 어려워하시더라고. 외부효과는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아마 문제를 푸실 때 접하는 것이 아까 소비면하고 생산면이 있으니까 이거 대화를 나누면 다 아시는 것 같은데, 편익하고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사적과 사회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게 크냐 작냐가 좀 판단하는 요 내용이죠. 그럼 그 정우는 편익을 따지면 사적이 크다 그랬어요, 사회가 크다 그랬어요? 사회가 크죠. 비용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논하는 거야.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떤 집단 내에서 특정한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되죠. 그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본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익하고 비용적이면 사적과 사회 중에서 어느 게 크다 작다고 표현했을 때, 아, 이것이 정의냐 분야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감각을 10초짜리 지문이니까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비용적이면 반대죠. 부회복과는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커? 그렇죠. 사적이 크고 비용으로 따지면 사회가 더 크죠. 시험 문제, 기출문제 가끔 보시다 보면은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 이렇게 출제하죠. 그럼 딱 읽으면서, 아, 이거 지금 출제원이
부의 외부 효과를 지금 언급하기 시작했구나.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 결론이 앞에 조건으로 나온 거랑 맞는가 틀린가를 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어차피 10초짜리니까 이게 10초면 긴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 현장에서 엄청 긴 시간이죠. 우리 보통 한 지문당 2, 3초 만에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데 10초는 엄청나게 긴 거예요. 딱 보자마자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한 지문당 푸는데 10년 정도 걸려요. 10년이 10초로 줄어들더라. 그 부의복과가 나타나려면은 부를 유발시킨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엄청난 이득을 얻죠. 근데 본인의 이득 추구하는 과정에 피해를 이제 다른 제3자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나는 나만 살자 다 죽어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면은 인간의 이기심은 극도로 발휘되는 과정 속에서 정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편익으로 표현하면은 얘는 소비 과정에서 외부 효과고 비용으로 표현하면 얘는 생산 과정 외부 효과. 그래서 아까 전에 정하고 부로 나눠지고 정하고 다시 소비하고 생산 과정으로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라는 요거를 그냥 가져보시면 되고요. 이 시점에서는 요건 다 알고 계실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하고 첫 번째 라인이 매칭을 시키죠.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결과로 나와가지고 이게 매칭이 됐느냐. 그래서 이쪽에 대한 상황을 설정해주고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고 이쪽으로 상황을 설정해주고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고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라인은 이거라 그랬죠.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이건 정부가 개입한 거 개입하기 전이죠.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정하고 부를 유발하는 내용을 이제 생산하고자 소비하고자 했을 때 상황 설정이죠. 정유부가 가장 유명한 게 자원봉사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생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정을 유발하는 재화의 생산량, 사적을 말하고요. 사회적 최적 생산량 줄여가지고 사회적 생산량 어느 게 더 크다? 사회적 생산량이 더 크죠. 그리고 비용으로 그 소비임에 따라서 사적 소비량하고 사회적 소비량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커? 사회적 소비량이 더 크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량보다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그 행위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어떻다? 과소 생산이 되지. 생산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집단 내에 정을 유발하는 행위에 의해서 혜택 보는 사람도 없죠.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과소 소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우리가 이제 과소 생산, 과소 소비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건 사적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양보다 이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희생만 하고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해가지고 정의회복과를 유발하는 행위가 안 나오게 돼 있고요. 근데 부를 유발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봐도 본인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신경을 안 써요.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 얼만큼 피해 주는지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만 집단적으로 많이 하죠. 이렇게. 그래서 뭐 흡연이라든지 공해공장을 공해물질 배출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시험에 나와가지고 사적 부분하고 이제 사회적 부분을 비교할 때 부를 유발하는 것은 사적 생산량이 크다 그랬어요. 사회적 생산량이 크다 그랬어요. 사적 생산량이 크죠. 소비량도 사적 부분이 크죠. 시장에 맡겼을 때 사회적 요구된 적정 양보다 그 부를 유발하는 그 행위 있죠.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생산된다 했을 때 과다 부분은 다 사적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본인의 이기심을 극도로 표출하는 시장에 맡겼을 때 사실상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국가라든지 동네 치안이라든지 다리, 도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죠. 전부 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 첫 번째 라인하고 두 번째 라인을 매칭시키는 것이 제일 어려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맡기면은 정을 유발하는 것은 안 나오고요. 부를 유발하는 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돼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이든 부든 전부 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났으니까 이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여기까지가 세트죠.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내진 않아요. 중개사 시험에서 이걸 어렵게 내면은 시험지 찢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나와.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왔다고 시험 문제? 정부는 정유의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었죠.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생산 소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때 뭐를 예를 들었었죠? 기출문제 보면은 보조금이 나왔었죠. 그 정부는 정유의 외부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누구한테 보조금 지급해? 정을 유발하는 사람한테 보조금 지급하죠. 정을 유발하는 사람은 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한테 보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잖아.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해주고 그에 대한 주고받는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이 사람이 혜택 보는 사람들 수요가 일어난 게 아니죠. 그 행위를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거야. 공급만 한 거기 때문에 대가를 달라 한다 하더라도 누가 해달라고 그랬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는 거지. 대신 보상해 주면 이 사람 정부로도 보상 받았으니까 그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공짜로 이익만 얻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정을 유발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세금 등을 감면해 준다는 거. 이 정도만 나와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 뭐 그래프 공인행사 시험처럼 그래프를 그리고 이게 정의냐 분야에 대한 해석 문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분은 맡기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생산 소비를 어떻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유명한 게 있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시장이 맡기면 이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개입해? 법으로 개입하는 거죠.